네, 꽁꽁 숨어있던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에서 한 국내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지금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창렬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한 이후에 행방이 묘연한 줄 알았는데요. 어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독일에서 인터뷰를 했네요. 저는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좀 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최순실 씨 모녀의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독일에서 이미 다른 나라로 갔을 거다. 유럽은 이동하기가 좀 용이로우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최근에 여러 정황이 보도된 것들과는 달리 부인을 많이 했어요.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놀랬던 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에 자신의 그 존재를 알리기를 굉장히 꺼려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물론 옆모습이었습니다만 네. 이제 모습도 이렇게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대단히 의외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순실 씨가 연락을 했을까요? 그걸 뭐 제가 추정할 수 없죠. 네. 최순실 씨가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언론들이 거기 많이 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취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오늘 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기자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자신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글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방금 읽어봤는데 뭐 그 내용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거기 이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도 페이스북에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상당히 기자들이 그 인터뷰와 관련해서 뭔가 문의를 했나 봐요. 조응천 의원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조응천 의원이 공직기관 비서관일 때 일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전혀 추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일단 뭐 신의로 한 일인데 뭐 대통령께 사과드리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국가 기밀인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신의를 지키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 들어오셔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뭐 건강상의 이유로 들어올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핑계일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신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게 맞고요. 들어와서 사실을 국민한테 소명하고 위기에 처한 박 대통령을 위해서 뭐 진솔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또 꼭 감춰야 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와가지고 당당하게 감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면에서 당당하게 감추는 것도 방법이다. 아니 뭐 저희가 꼭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끝까지 입을 닫고 혼자 뒤집어 쓰고 가겠다. 뭐 이런 측면도 있다라면 그건 뭐 꼭 그게 위법이고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파장을 최대한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런 것도 방법인데 신의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그거는 확실하게 그 연출된 것이다 이런 이렇게 보시는군요. 추측이 가능하고 결국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 뭐 정부나 대통령에게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정말 죽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죽으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인터뷰 자체는 저도 뭐 처음에 아침에 보고서는 좀 놀랐어요. 아 이게 왜 이런 걸 했을까? 또 내용을 보고 자체가 놀라웠던 거죠. 내용을 보고는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도 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할 때 내용의 수위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대국민 사과를 보고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작전을 짰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이 결단을 통해서 빨리 들어와가지고 당당하게 뭐 조사 받을 것 있으면 받고 하는 게 정도라고 봅니다. 일단 들어오는 게 답이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태블릿 PC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태블릿 PC 여기에 대해서는 내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오히려 검찰에서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블릿 PC가 독일에서 이제 최순실 씨가 있다가
처분하라고 네. 했는데 그 처분이 미처 안 돼서 그걸 예. 이제 한국 언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개됐다 이런 지금 얘기인데 예. 태블릿 PC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네. 그게 지금 사안의 발단이잖아요. 200개 정도가 있었는데 44개 정도가 이제 알려진 것이고 거기에는 국가 주요 정책에 관련된 예. 것도 있었다라는 건데 자신 뭐 태블릿 PC 다룰 줄 모른다라고 예. 얘기하니까 지금 그런 보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한 대통령 사과조차도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일부는 시인했어요. 그 네네. 최순실 씨가. 예.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뭐 그런 국가기밀이나 이런 것들은 몰랐다. 그리고 그런 걸 다룬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황당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상당히 많이 부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부인했죠. 안정범 수석도 자기는 본 적이 얼굴도 없다라고 본 적이 얘기하고.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김호석 소장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사과가 대단히 부실 사과였고 그리고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서 더욱더 어떤 뭐 국민들의 분노 같은 것들이 더 증폭된 면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것과 마찬가지로 접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디까지가 사실,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네.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 정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무조건 태블릿 PC를 다룰 줄 모른다, 내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감춰질 부분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네. 최 씨의 셀카 사진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부인해서 될 일인가? 될 일이 지금 아니죠. 지금 말씀- 자신의 사진이 나왔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태블릿 PC다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찍어서 올렸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현직 뭐 예. 청와대 행정관의 그 행정관이 운영하던 회사에 명의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태블릿 PC가. 예. 근데 그분은 지금 현직 행정관이고 청와대 네. 행정관이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밀어볼 때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정말 최순실 씨가 좀 억울하구나. 네. 너무 언론이 과장되게 보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적어도 접근 방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게 사실은 그 태블릿 PC라고 하면 휴대용 기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누구나 어디 갈 때 들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챙길 것도 있겠지만 1순위로 하면은 전화기하고 태블릿 PC를 챙겨가지고 이동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라도 이걸 활용해가지고 국내에 뭐를 확인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를 최순실 씨가 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일면 뭐 납득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단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셀카가 나왔다라는 네. 것 정도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하셨듯이 검찰에서 아니면 특검에서 철저하게 네. 수사해서 밝힐 일이지만 문제는 이런 내용의 파일들이 최순실이 아니고 누구에게 공유됐느냐라고 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만약에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이걸 확인했느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예, 예. 거죠. 지금 또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렇죠. 어떤 조직에 봤을 수 있다. 그리고 예. 그걸 한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명의로 돼 있는데 그게 네. 사적으로 활용할 예. 수 있는 또 다른 PC였다라고 하면 그건 뭐 그렇다 네. 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경로로 해서 다시 외부에 보내졌느냐 예.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꼬리를 물고 의혹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순실 씨가 부인을 한다고 해서 이 PC 자체의 의혹들이 감춰지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건 더 확인해 가지고 그 이후의 조치들이 좀 수반돼야 하는 거고 네. 그건 검찰이나 특검에서 해야 할 일이죠. 예. 지금 뭐 말씀하신 청와대 행정관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김한수 행정관 새롭게 이제 등장한 인물인데요. 김한수 행정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저도 뭐 언론에서 접하는 예. 거라서 저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네. 모르는데 언론에 나온 얘기로는 2012년도 4월, 꽤 네. 오래된 얘기죠. 그때부터 1년간 마레이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2012년도 6월 달에 그 태블릿 PC는 개통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한 6개월 앞두고 이제 그 PC가 개통된 거죠. 네. 그 문제의 그 후보 PC가. 시절부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2013년도 네.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지금 말하는 김한수, 예, 김한수 김한수 행정관 행정관. 그 예. 사람이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예. 회사를 그만두고 대통령 인수위에 홍보 미디어 팀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SNS 팀장을 했고 예.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뉴 미디어 팀에서 청와대 일을 하고 행정관을 지내고 있는 현직입니다. 네. 예. 지금 이 김한수 행정관의 행정관이 연결고리가 됐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나렐로라는 아이디입니다. 네. 이 최순실 파일들의 작성자 아이디가 이제 나렐로였고 이 아이디를 쓰는 사람을 추적해봤더니 정호성 정호성 비서관이라는 거죠. 비서관이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성한 사무총장이 얘기는 그냥 얘기였고 이건 이제 물증이 나온 거 아닌가요? 이거 다 제 추정이고 추론인데요. 단정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나래로라는 아이디가 예.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래로는 지금 말씀처럼 정호성 그 네. 이른바 이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예. 그리고 이제 김한수 행정관도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그 지금 청와대에서 외부로 나가려면은 일반 우리가 나가는 그 이메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이른바 보안 USB라는 것을 예. 통해서 등록을 해야 저장을 되는 해서 USB를 나가야 되는 통해서. 것이고 예. 청와대 내부에서 그 총무비서관실에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 겁니다. 저 뭐 청와대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 내부에서만 다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것이다? 총무비서관실에서 예. 이걸 풀어줘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면은 예. 그야말로 이건 유추인데 지금 네. 김한수 행정관의 그 이름으로 돼 있고 김한수 예. 행정관이 경영했던 그 마레이 컴퍼니라는 법인 명의로 태블릿 PC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그 지금 아이디는 거기서 정호성 비서관 아이디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렇다면 이거는 청와대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말이죠. 예. 청와대가 뭔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 내부의 몇 명에 의해서 이것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추론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외부로 못 나가게 돼 있으니까 외부로 보안이 나가려면 철저한데 나간 보안 걸 USB를 보면 풀어줘야 되는 것이니까. 예,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움직였을 이런 가능성이 부분들이 있다. 단순히 최순실 씨하고 누구하고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다른 인물들이 개입됐을 개연성이 네. 있다 이런 예. 추론은 가능하겠죠. 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자꾸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제 공개된 내용 중에서요. 그 민감한 한일 외교 대응 방향 그 문서까지 나왔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때가 좀 한일 관계가 냉각된 시기이긴 합니다만 미소를 짓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서가 좀 유출이 된 건데 이게 일본 측이 먼저 알게 된다면 우리 카드가 노출되는 전략 카드가 노출되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노출됐다라고 예. 하면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노출은 안 됐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이게 인수위 때는 그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이니까 네. 이게 뭐 선거 캠프에서 일부가 들어가고 정부에서도 일부 나오고 해가지고 좀 어수선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네. 면에서 이 얘기 자체가 뭐 대통령이 그 해명했던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네. 아닌 것 같고 표현상의 문제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설명 사과할 때 네. 그 설명하고 일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뭐 확대 해석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예. 너무나 내밀하고 그 민감한 사안까지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증거 자료가 될 수는 있을지 예. 몰라도 이게 새로운 의혹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에서 뭐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예. 있는 것이다. 그동안에 있는 예. 그런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뭐 최순실 씨가 이것을 수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의 예, 본질은 예. 뭐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이제 당선인 시절에 일본 특사에게 보내는 게 글로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갔다라는 건 뭐가 의미가 있냐면은 그만큼 최순실 씨에게 상당히 많은 게 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게 인식돼 왔다라는 예.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지금 이 문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했겠어요? 최순실 씨가 그쪽에 모르는데 예. 이거 말고도 군사 접촉 남북 간의 군사 접촉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만큼 최순실 씨가 그 원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럼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최순실 씨라면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갔다면은 나갔다는 그만큼 거죠. 직간접적으로 최순실 씨가 국정에 많이 개입하는 그런 정황 같은 게 보인다는 데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게 무슨 일본에 새 나갔다 새 나가지 않았다는 전혀 새 나가지도 않았고 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연설문이 아니라 네. 남북 접촉, 그러니까 외교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갈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다라고 예. 보여지는 거죠. 직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나 안보에 있어서 이래라 네. 저래라 했다는 얘기가 아닌 예. 거죠.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여당은 특검 수용한다 얘기를 하고 이제 국민의당만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만 결국 뭐 여야 합의로 추진될 전망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국정수행 지지도인데요. 보면은 어제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어요. 글쎄요, 20%대에서 드디어 이제 10%로 내려왔어, 10%대로 예. 내려왔거든요. 흔히들 우리가 그 이제 국정 동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 마지노선을 30%로 잡잖아요. 예. 근데 그건 이미 무너졌고요. 네, 최근에 뭐 대통령 사과도 뭐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계속 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저런 예. 이제
상황이 왔는데 저 지지율의 반등의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예. 저건 숫자잖아요. 네. 근데 왜 저렇게 됐냐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청와대나 여권의 대응 태도를 보면은 제가 볼 때 저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이대로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앞으로 더 말이죠.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그야말로 예. 발상을 바꿔서 정말 이 반성을 하고 새롭게 나아간다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의 여건에 안이한 상황 인식이라면은 예. 저는 뭐 상당히 더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YS 대통령 때는 집권 5년 차에 네. 6%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6%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저기 이제 매일경제하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였는데요. 뭐 계속 하락하는 주차별로도 계속 하락하고 드디어 어제는 10%대로 내려온 거. 이건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저건 드는데요. 예. 추세인데요. 네. 지금 저거는 틀림없이 더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런데 저게 이 사건만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이 주시하면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국민들은 부닥거리 한번 하고 예.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이나 뭐 청와대나 여기에서 새로운 걸 뭔가를 거국내각이 됐든 예. 특검이 됐든 하면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맡기고 예. 정치권에서는 이 지도부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우리 네. 나라의 리더십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예. 대해서 계속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지 저런 것들은 추세상으로 뭐 좀 멈출 수가 있어요. 어차피 대통령 지지도는 더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단 대통령 자신이 유고시에 있을 이 나라의 그 정치 공백 예. 그리고 1년 반 정도가 1년 4개월이 남았는데 네. 이 동안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북한의 그 핵 무장에 예. 대한 그게 1년 정도 걸린다는 거고 네. 중국도 뭐 우리 사업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길어봐야 3년 정도라는데 예. 1년 반을 그렇게 해서 보낸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불안해하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이걸 빨리 특검을든지 해가지고 예. 수사에 맡기고 뭔가 네. 새로운 대안들, 새로운 네. 비전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인 정치 복원을 해내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저희 한겨레에서 그 여론조사한 것도 있는데 연령별 지지도 그래픽이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 부정이 훨씬 많아졌군요. 그러니까 저 숫자에 뭐 아까 예. 17% 나온 얘기니까 네. 같은 맥락이니까. 네. 근데 과연 정치권이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인데 저는 네.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네, 지금 뭐 하야, 뭐 거국내각 구성, 총사퇴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뭐 말씀하셨듯이 나라는 굴러가야 되고 국정 공백은 뭐 최소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현재 박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통령의 방법. 리더십은 예. 좀 상실됐다고 봐요. 네. 단정적으로. 그렇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지도자로서의 권위라든지 네. 이른바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신뢰 이런 것도 무너진 거거든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정통성의 위기라는 것도 있고 네. 뭐 신뢰 위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신뢰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통성의 위기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 이 부분은 뭐 여당과 제가 아까 여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당 핵심도 뭐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말. 아까 우리 방금 어디까지 내려놔야 거국내각 얘기했잖아요. 예, 거국내각. 방법은 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도 많이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 일단 대통령께서 일단 1년 4개월 동안 네. 이른바 흔히 우리가 이원집정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헌 네. 얘기 나올 때. 그래서 일단 총리를 여야가 같이 동의하는 여야가 동의하는 예. 그런 총리를 국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네. 그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 대신 대통령이 이제 1년 4개월 동안 나는 어쨌든 간에 이 내정에 있어가지고는 네. 일단 내려놓겠다 어느 정도. 예. 그리고 국가의 원수로서 또 외교 문제나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치는 거국내각을 예, 구성한 총리한테 총리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헌법 86조에 있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네. 헌법 86조에 나와 있는 게 국무위원 제청권. 예.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네.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 예. 그걸 한번 해보는 거고 또 하나 다른 의미를 굳이 부여한다면 예.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이제 합의한다면 원래 내각제라는 것은 여야가 구성된다면 이제 다수당의 그 당수가 총리가 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네. 그게 연정을 하든가.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의미를 좀 확대 해석한다면 여야가 합의한 누구를 한다면 그게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네. 또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을 하고 내각이 새로 구성된 내각이 거국 내각이 되겠죠.
한번 내정을 시험을 볼 하면은 수도 있는. 이현 집정부제와 내각제를 전혀 다른 계기에 의해서 한번 해보는. 예. 그리고 대통령은 솔직하게 사과하고 네. 그저께 같이 그런 사과 말고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고 이 나라도 구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개헌에 이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헌 실험을 논의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게 해볼 수도 있는 다른 거군요. 쪽으로 예. 연결될 수 있다라는 아, 거예요. 보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고를 해야지 네. 자꾸 감싸려면 안 된다. 지금도 여전히 이원정 그 비서실장이 어제 예결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김재원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의원도 사과했습니다. 김재원 그 발언에 정무수석도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사과 네네. 100번 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네. 볼 때 아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는구나 예. 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이. 네. 김재원 정무수석도 사과가 뭐 의미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아무리 대안을 내놔 본들 국민들은 이미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데 예. 아직도 여권이 이 상황을 대단히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상황은 지금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더욱더 아닙니다. 아까 잘 설명했다시피 그러한 정말 이 나라가 대단히 위험한 국정의 공백, 마비, 리더십의 상실, 신뢰 위기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권 핵심부와 대통령이 결자해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이기는 네. 것이다. 네. 자, 지금 여당도 사면 초과는 마찬가지인데요. 뭐 대통령 탈당해라, 비대위 구성해야 된다, 현 이정현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 지도 체제가 계속 갈까요?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물이 터졌죠. 지금 네. 뭐 사실 많은 불만들이 한꺼번에 표출되다 보니까 순서 없이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정하는 건 중요해요. 지금 예. 사건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수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할 거는 물론 특검 빨리 특검. 해야 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국 내각이라고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해요. 당이 흔들리면은 여당이 흔들리면은 이걸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지금 시스템으로 조금 가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하는 거죠. 거국 내각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국회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외부 인사를 하면서 서로 그것 가지고 인사청문회 한다 뭐 이러면서 싸워가지고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각 당의 상임위별로 뭐 상임위 하듯이 그 국무위원들도 좀 나누고 예.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협치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고 그래야지 야당도 책임 있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사실 거국 내각이 개헌을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문제가 많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개헌의 테이블로 올려놓고 개헌의 과정을 가야 해요. 네. 그리고 개헌의 마지막 순간에 참고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거국 내각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두 하는. 분의 의견 예. 같으시군요.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 거국 내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그 뭐 변화가 있든 어쨌든 예. 그거는 당내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 거고요.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장기적인 그 시각에서 국민의 요구,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보수, 진보,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지금 어떤 해법이 가장 좋은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최창렬 와이텐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